이번 이야기는 황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린 여성 손탁 얘기입니다. 조선 말과 대한제국 시기에 서구로부터 온 여러 인사가 한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도 있고 외교관 또는 정부 고문 등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조선이 부여한 지위를 이용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이 나라에 온 원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이상의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이도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독일 출신의 멜렌도르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의 대표적 인사로는 미국에서 온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세관 업무를 총괄한 영국 출신의 맥리비 브라운도 후자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가운데서 유럽에서 온 한 여성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손탁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24년간 오랜 시간 동안 조선과 대한제국을 넘어가면서 왕실과 황실에서 고종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을 했던 여성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고종의 의사결정과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들의 이면에 이 여성의 그림자가 엿보입니다. 그 전환점은 이 여성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손탁이 없었으면 그런 사건의 진행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역할에 관한 기록이나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일인데 제가 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자료에 비해서 상세한 서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손탁은 조선에 오자마자 고종과 민비의 측근이 되었고, 어느 때인가부터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재산을 하사받고 서울의 사교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이 여성을 황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손탁이 조선과 대한제국에 남긴 발자취가 나라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는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녀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손탁은 프랑스 알사스 로렌 출신으로서 프랑스식 이름은 앙투아네트 손탁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탁은 한국식으로 불린 이름입니다. 그녀의 고향이 당시에는 독일의 영토였기 때문에 국적은 독일이었습니다. 처음 조선에 온 것은 1885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 주조선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함께 왔는데 그의 처형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나이 31세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1838년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1854년생으로 된 기록이 더 많이 나옵니다. 결혼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혼이었는지 결혼 후에 독신이 된 사람이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조선 생활을 시작한 손탁은 조선이 개항을 하고 서구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고종의 왕실에서 서구식 접대의 필요성이 많아지자 1886년 베베르 공사의 추천으로 왕궁에서 외국인 접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온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곧 고종과 민비하고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서울 사교계의 여왕격으로 자타 인정된 것으로 보아서 미모나 세련된 매너 등 사교 재능이 꽤 괜찮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손탁은 1909년에 24년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1922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궁에서 손탁은 여러 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역할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역할을 보면 먼저 외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원래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했고 한국어도 일찍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서구식 요리와 서구식 매너가 필요한 접대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왕실 연회를 주관하면서 국내외 귀빈들에게 서양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역시 고종과 명성왕후 민비에게도 서양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궁전의 인테리어도 서구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비에게 서구의 정보와 생활 양식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탁의 역할은 그 이상이어서 고종과 민비의 중요한 정치적 활동에 막후 행동을 수행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무관의 조선 황후로 불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불리울 정도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손탁 소개만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